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네, 왕사남 2부로 돌아왔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왕가사는 남자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좀 극장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죠. 맞아요. 네, 한번 보고 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 이제 한국 영화 1,400 우리가 녹음 시점은 1,400인데 더 이제 관객수 들면 좋으니까. 2천만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도 순간 그 생각했다니까요. 네. 진짜. 근데 뭐 근데 앞으로 기세가 꺾이지를 안 와서. 않았어요. 맞아. 네,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겠죠. 네. 그럼 저 에바의 글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제목 왕사남 그리고 극장의 미래. 엄마랑 오랜만에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다. 언젠가부터 내가 극장과 가까워지면서 현재 상영작 혹은 개봉 예정작들을 살펴보다 부모님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발견하면 극장 나들이를 제안하곤 했다. 이번에도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슬슬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왕가 사는 남자를 보러 가자고 부모님께 제안했지만 아빠는 급한 약속이 생겨 엄마와 둘이서만 극장을 가게 된 것이다. 요즘 들어 부쩍 스마트폰과 친해진 엄마는 내 제안을 듣자마자 그래 그거 장항준 거지? 아유 재밌어 보이더라. 보러 가자. 너 단종이 왜 유배를 갔는지 아니? 라며 역사를 좋아하는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대화를 이어간다. 그녀에 비해 단종에 대한 나의 마음은 지극히 미약하므로 그래 그렇구나 대충 말을 주고받으며 극장으로 향했다. 영화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 물론 영화를 보기 전에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법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한국 영화는 조금 더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껏 역사 속 인물을 다룬 영화들은 뭔가가 항상 정해진 틀이 있다고 생각해왔고 더군다나 권력에 눈이 먼 삼촌에게 유배를 당한 조카라는 서사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을까 싶었다. 살짝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유지태의 한 명의 연기가 안 떨까 정도의 궁금증을 가진 채로 상영관 좌석에 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영월 산속을 배경으로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 CG를 흐린 눈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대작 영화는 아니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엉성한 부분이 눈에 자꾸만 띄었다. 하지만 초반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간 단종과 어몽도의 관계성에 점점 몰입되기 시작했고 연출과 시나리오가 구축한 감정선에 완벽히 빠져들 수 있었다. 그리고 후반 클라이막스에서 상영관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역시 눈물을 닦기 시작했고 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엄마에게 슬쩍 티슈를 건네자 엄마는 꾹꾹 참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단종이 너무 불쌍해. 물론 나도 감동 중이긴 했지만 그 정도로 슬펐나 싶어 울 엄마지만 참 감수성이 남다르다는 사실에 살짝 웃음이 나고야 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잠깐이나마 영화에 흠뻑 빠지게 하는 순간, 그리고 낯선 이들과 이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이 경험은 극장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엄마가 나를 처음으로 극장에 데려간 건 내가 초등학교로 입학하기 전쯤이었다. 당시 울산 시내에 극장이 별로 없어서 문화회관 내부에 있던 큰 상영관으로 기억한다. 그날따라 엄마가 옷을 예쁘게 차려입혔고 그렇게 첫 극장 경험을 했다. 그때 봤던 영화는 뮬란이었다. 비디오 가게에서 영화를 빌려 작은 TV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경험이었다. 극장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여성으로 태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하고 리더가 되어가는 뮬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 그 캐릭터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와 아빠에게 뮬란에 대해 조잘되는 내 모습과 다음에 또 극장에 가자고 약속하던 것. 이것이 극장에 대한 내 첫 기억이다. 시간이 흘러 어쩌다 보니 나는 영화 관람의 즐거움을 느껴 극장에 자주 다니게 되었지만 주로 취향이 예술영화, 다양성 영화가 맞아 독립영화관을 주로 드나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티플렉스 극장과는 멀어졌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하며 오랫동안 가족의 극장 나들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재밌게 보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집 앞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역시 다시 봐도 재밌군 하며 마지막에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를 벅찬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엄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는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라고 내게 속삭였다. 극장을 나서는 길 엄마가 영화가 너무 재밌었는지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렇지, 엄마는 이렇게 극장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이후로 엄마와 단둘이 극장을 찾는 일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엄마와 함께 볼만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극장은 결국 사라질까? 극장을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해 메이저 멀티플렉스 극장의 합병, 구독형 서비스 등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극장의 미래에 대해서 나 또한 비관적이다. 하지만 극장에 간다는 건 우리가 연결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엄마와 단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왕과 사는 남자가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만듦새를 떠나서 우리가 극장에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래도 극장의 미래는 덜 비관적이지 않을까? 장항준 감독이 왕과 사는 남자에서 그린 단종과 어몽도의 서사에서 내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어쩌다 유배당한 단종을 모시게 된 광천골 사람들이다. 정성스레 지은 밥을 단종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매일같이 궁금해하던 사람들. 우리도 안부를 물어야 한다. 극장이 잘 있는지. 소식을 묻지 않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 전에 한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극장에게 안부를 물어야만 한다. 네, 네. 끝입니다. 잘 들었어. 네, 글이 좀 길었는데요. 아니 네, 영화 봤을 때 엄마랑 보러 간 게 좀 좋았어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게 좀 오랜만이다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랑 아빠랑 셋이 어쩔 수가 없다도 그때 셋이 보러 맞아. 갔고 뭐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랑 재밌어 보이는 거 있으면 같이 보러 가는데 그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갔을 때 엄마가 울었던 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눈물이 나진 않고 그냥 그 영화가 그냥 재밌다 정도였는데 행복해서 운다는 거를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전 슬퍼서만 울어봤지 행복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그때도 좀 나이가 한 60대 초반, 초중반 정도셨는데 막 우시면서 너무 그러니까 이 콘서트 장면을 보는 걸 너무 행복하다고 표현하시는 게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거가 이런 감정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기억을 기반으로 글을 좀 써내려 갔고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왕산왕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또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썼고 뭔가 그러면서 좀 엄마한테 극장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똑같이 나도 극장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좀 오랜만에 1000만 영화가 나온 걸 기념으로 하여 극장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소녀 같으세요. 엄마요? 엄마. 네, 완전 감수성 있으시죠. 문학 소녀시고.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가 잘 된 게 에바 글처럼 그러니까 가족이나 누구랑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고 사실 극장이 우리는 혼자 잘 가지만 맞아. 사실 막 다른 사람들이랑 할 일 없거나 뭐 놀러 나왔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가는 곳이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 다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사실은 없었던 거고. 맞아. 근데 오랜만에 이런 영화가 찾아오니까 관객들이 화답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영화는 사실 우리 막 다른 영화 예술 영화 볼 때는 누가 뭐 떠든다거나 뭐 맞아. 핸드폰을 잠깐 본다거나 이러면 되게 예민하게 맞네. 느껴지잖아요. 저 관크 저거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스냅. 열이 막 받는데 사실 이 영화는 조금 누가 여기 옆에서 맞장구를 치거나 울거나 익스큐즈 되는. 웃거나 너그러워지죠. 이런 영화는 그렇게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그게 극장의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딱 극장의 위기일 때 이 영화가 찾아온 것 같아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가족끼리 보기 좋은 영화인데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싶긴 한데 예전에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거의 마지막 영화가 뭐 기생충인 것 같은데 오, 이제 기생충 같이 보러 왔어요. 그래도 이게 막 1000만이 된다 이러면 제가 같이 가자고 해서 보고 이랬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극장에 가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이 영화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다들 맞아요. 좋아하실 것 좋아하실 같은 것 영화여서 부모님 세대는 또 단종 서사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고 웬만하면 저 한 명을 죽일 놈 이러면서 어, 같이 오는 저거 거죠. 저거 하면서 그럴 것 같아서. 가족이랑 같이 본 영화 음. 추억이 다들 있네요. 없어요? 저는 있죠. 저도 음. 있는데 저는 딱 떠오르는 영화가 옛날에 집으로
너무 가족 드라마 보러 옛날인데. 그 최근에도 있는데 뭔가 뭐 그 영화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맞아. 봤는지가 그 영화를 보고 막 울었으면 그 같이 공감하고. 근데 최근에도 영화를 보긴 했었는데 그 영화가 되게 생각나네요. 되게 대구 지방에 살 때는 영화를 보려면 시내까지 나갔어야 되고 사람도 엄청 많은 맞아. 데서 막 몇 시까지 만나자 그래서 맞아, 맞아. 인파해서 손 흔들면서 이제 그래. 결국 그 집으로를 봤는데 그 영화가 또 누나가 엄청 추천해가지고 다 같이 되게 와가지고 울고 부는 영화잖아요. 그게 뭐 가족이랑 울어라. 같이 봐도 좋았고 그게 같이 공감이 돼서도 좋았고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극장의 의미인 것 같아요. 음. 다 같이 보면서 웃으면서 울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뭔가 이제 OTT도 생기고 다 개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집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 그 도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극장으로 갈 때 어디서 만나고 이제 극장에서 뭐 팝콘이랑 콜라 그래, 먹고 팝콘도 나와서 좀 사고. 얘기도 좀 하고 어디 뭐 맛있는 데 밥 먹.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게 너무 좀 슬픈 거예요. 좀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도 있고. 저는 글 읽으면서 뭐 이런 영화 행복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하면서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같이 보자고 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그 에바도 되게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오, 네네네. 그 뭐 추천한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더 이제 엄마랑 재밌는 영화 있어 엄마한테 보러 가자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족끼리 조금 더 보러 가기 시작했고 또 참 근데 부모님 세대는 또 특히나 저희는 혼자서 영화 되게 잘 보러 가잖아요. 부모님은 혼자서 이런 그쵸. 데를 절대 못 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재밌는 거 있어 이런 거 보러 가자 뭐 하자 이러면은 안 가시니까 더더욱 엄마한테 좀 이런 기분을 좀 선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극장에 또 키오스크로 돼 있어가지고 맞아. 혼자 어른들이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미리 상영관 찾기도 예매해 너무 어렵고.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같이 가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들은 영화관 극장에 찾아가는 게 은근 좀 어려워졌죠. 많이. 근데 또 이게 막 왕산함이 잘 되니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명절에 해가지고 뭔가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아오고.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시네필처럼 막 지독하게 홍상수 영화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도 필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사극에 비해서는 되게 좀 저예산이라고 들었어요. 중저예산. 네, 그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맞아. 영화가 되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대작만 또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했어. 호랑이부터 그래서 시작해서.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이 그러니까 호랑이 CG가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원래 예상보다는 좀 개봉이 조금 일찍 됐나 맞아, 봐요. 맞아. 그래서 설에 맞추려고. 그래서 마무리가 좀 덜 된 상태로 사실 나온 거라서 그 이 CG 업체가 너무 아쉬워서 후반 작업 더 해서 리터치 해가지고. CG 업체 불쌍해. VOD 때는 수정해서 나온대요. 맞아 그렇게 한다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CG가 눈에 보이기도 한데 그 영화에 그 엄청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신 분들이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개의치 않았어. 또 이 영화는 또 그게 또 가능한 영화. 그러니까 저는 호랑이가 나온 게 이게 이야기 흐름 자체에서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엉성해서 그랬던 거지. 맞아요. 근데 호랑이 CG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 전체적인 장면이 연기들이 다 이상해요. 맞아. 이상하게 다 연기를 다 잘하는 사람인데 거기서만큼은 뭔가 실체 없는 이상해. 거랑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다 눈에 보이는, 어색해져 있어 맞아.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그게 되게 초반에 되게 뭐 약간 쾌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긴장감도 주고 호랑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도망치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그 영화적인 쾌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만족이 안 된 장면이 맞아. 조금 진짜 아쉬웠어요. 어쩔 수 없죠. 시간과 예산에. 그치 시간과 예산. 막 오달수가 막 자기 죽는다 그러고 그러네. 진짜 보기 싫었어. 미니 왔으면 오데스 얘기 분명히 했었는데. 근데 왜 캐스팅한 거지? 또 달수 씨가 나오더라. 근데 심지어 그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진짜 작은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역할이 커. 그치 계속 꽤 있어. 약간 거기 진짜 어른 역할이잖아. 완전 그리고 역하고. 솔직히 어울리지도 않거든요.
할아버지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 역할에 그 사람이었을 거지도 않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그 영화가 내가 좀 너무 예능처럼 느껴진 게 약간 그런 감초 배우들 있잖아. 감초 캐릭터를 너무 넣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야. 다 감초야. 다 감초야. 거기 이제 무슨 꼴이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초야. 막둥이 애비부터 시작해서 막둥이 애비, 막둥이 애비 그러니까 이런 막둥이 애비 이런 말조차도 너무 뭐 별의 별. 근데 그게 있으니까 이제 좀 모든 세대가 아우르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 없이 되게 올드하다 해야 되나? 네, 올드함이 있죠. 네, 그거를 이 간극 사이에서 제가 막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올드하고 약간 촌스러운.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 때도 느낀 건데 오징어 게임을 세계적으로 열광했잖아요. 근데 되게 촌스럽단 말이에요. 맞아. 전 보면서 진짜 촌스럽다고 그래요? 느꼈거든요. 네, 시즌 1. 근데 조금 음. 촌스러워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통하려면은 엄청 세련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술 영화, 다양성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눈이 나도 그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그런 눈이 너무 발달돼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냥 좀 쉽고 촌스러워야지 저는 흥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과하게 윤재균 감독처럼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으로. 하얼빈 다들 보셨나요? 아니요, 네, 저는 안 봤어요. 전 하얼빈 봤을 때 조금 약간 감각적으로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연출적인 부분도 세련되게. 네. 근데 대중적으로는 성공 안 못했잖아요. 네. 되게 연극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되게 그러니까 되게 볼거리가 있다 약간 그런 생각. 네. 작품 같다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대중적으로 봤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 이상하게 그 우리나라 그 역사물 이런 거는 조금 좀 정해진 틀이 진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얼빈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긴 받았거든요. 약간 연출적인 기존의 부분에서. 뭔가 그 시기 영화들보다 네, 뭐 암살 네, 이런 네, 거랑 뭐 다르다. 그런 결이 이렇게 있는데 좀 살짝 연출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안 차가웠다. 잘안 대중의 되었지. 눈은 차가웠다. 전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면 하얼빈은. 사람들이 기대한 건 암살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약간 예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잔잔했어요. 약간 하얼빈이 뭔가 미술관에서 봐야 되는 작품이라면 찾아가서 막 멀리서 보고 막 이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약간 왕사남은 그 소품샵에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가볍게 들렸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다 그랬잖아. 이 보헤미안 랩소디 추천해가지고 어떤 추천했을 때 되게 뿌듯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영화 이렇게 추천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다시 나한테 감상을 해주고 좋다고 하고. 그게 사실 지금 큐시클의 역할이 조금 그쵸, 있긴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좀 오히려 제가 또 전공이 영화기도 해서 전 추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재밌냐고 물어보면은 재밌다라는 말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난 재밌었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 난 재밌었는데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다. 뭐 하여튼 잘 추천 안 해요 저는. 너무 취향이 다양하고 뭐 우리는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진짜 다른 친구들은 영화에 취향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기도 하고 대중적인 영화 좋아할 테고 그럼 내가 뭐 존 오브 인트레스트가 좋다 이랬는데 걔가 봤을 때 충격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야, 시다트를 추천했는데 충격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약간 쉽지 않아. 우리 같이 뭐 서로 시네필끼리는 오히려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우리 먹을 친구들에게는 얘기하기 어렵죠. 왜냐면 저는 이 엄마한테 이 영화 보여줬을 때쯤 당시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프란시스 하였는데 과연 엄마가 프란시스 하를 보면 보셨어요? 엄마요? 안 보여줬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도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걸 추천했던 거지. 근데 저도 주변에 생각해보니까 추천하는 영화 나랑 보는 취향이 같거나 그러면은 이제 추천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완전 다른 얘긴데 전 진짜 친한 친구한테 프란시스 하를 추천을 했거든요. 나 진짜 별로였어라고 했어요. 그럼 좀 실망이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야. 실망하진 않고? 실망? 그러니까 결론이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제 친구가 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프란시스 하를 그럴 수도 있지. 도 감독님 프란시스 하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했을 때 전 너무 좀 좋은 뭔가 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무용이니까 그래서 맞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난 결론이 오면 별로였어라고 해서 좀 아뿔싸했었죠. 아플싸구나. 그러니까 추천하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전 최근에 그 실아트 응, 우리 했잖아요. 응. 하고 어떤 반응이 좋았던. 저기 수영 모임에서 어떤 형이 취미가 별로 영화 보는 취미가 아예 없던 없었는데. 분이었는데 아, 자기 이제 듣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되게 재밌게 들으셨대요. 들었대요? 듣고 오, 이사도 진짜? 재밌게 들으셨대요? 봤대요. 응.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실아트를 봐야겠다 하면서 그럼 내가 추천했죠. 되게 좋다 하면서 취미를 발굴하셨네. 너무 좋았대요. 자기 인생 영화를 실아트. 진짜. 네. 야, 오. 그래서 뿌듯했겠네요. 되게 뿌듯했었어요. 진짜 뿌듯하다. 새로운 취미를 이제 들이게 된. 맞아. 근데 진짜 취향이 너무 다양해서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한테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다. 난 하면, 좋아라고는 난 할 좋아. 수 있죠. 근데 그쵸, 할수 그러나 너는 안 좋을 수도 있다. 기생충도 그런 거잖아. 기생충도 저는 부모님한테는 추천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되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반응 어떠셨어요? 부모님들 별로 안 안 좋아했어. 좋아하죠. 너무 우울해서 영화가. 맞아. 전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저도. 약간 그래도 이게 부모님 세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 세대도 그렇겠다. 약간 해피엔딩 좋아하고 좀 어려운 거보다는 쉽게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 맞아요. 막 굳이 막 이렇게 베베 꼬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막 같고. 생각해야 되고 막. 그래서 저는 이거 보헤미안 랩소디 엄마가 좋아했던 게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보헤미안 랩소디 거의 1000만일 텐데 진짜. 맞아. 봤는데 네. 맞아요. 거의 900 900몇이더라고. 950만?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리는 영화였어. 그렇죠. 근데 그거 퀴어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퀴어 소재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스토리 안에서 좀 괜찮아.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서 그게 어쨌든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가니까 스며 들어가니까 그리고 엄마도 퀸이라는 그 밴드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되게 좀 좋아하셔서 또 의외였다. 또 전면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작은 부분이긴 해요. 맞아, 작은 부분이죠 거기 좀.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경험했네요. 이런 영화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나와주긴 해야 돼. 근데 조금만 더 덜 촌스러우면 맞아.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자. 네. 조금만 더 균형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돈 넣고 조금 더 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들. 화이팅.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에세이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 감독님의 에세이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키고 싶은 것을 지켜내는 역사.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한 사람이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영화를 본 관객 수가 1,300만 명이 넘었으니 웬만한 주변 지인들은 다 봤을 텐데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또 영화를 잘못 본 걸까? 인터넷에 관련 글을 검색한다. 노무현과 영화를 연결한 해석이나 인터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때 몇몇 반가운 글들을 발견했다. 영화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적어놓은 커뮤니티의 짧은 글이었다. 그 글에서는 단종의 측근이 역모로 몰리고 단종이 강등되는 과정이 노무현 정부 당시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결국 칼끝이 대통령에게 향했던 상황과 닮아 있다고 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글들을 몇 개 더 찾을 수 있었다. 그래 나만 영화를 보고 글을 떠올린 게 아니었다. 그때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써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사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집권 당시 중학생이었고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특히 나의 고향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어서 진보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들이 넘쳐났고 그 속에서 나는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시사 프로그램과 다큐를 통해 그의 삶과 업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 내가 왜 그에 대해 쓰려 하는 걸까? 대통령의 서거일을 검색해본다. 2009년 5월 23일 그날 떠올려본다. 뉴스는 붉은 헤드라인으로 봉화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었다. 이어 장례식 날짜를 검색한다. 2009년 5월 29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장 영구차 행렬을 보며 울부짖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은 고 노무현이 되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장면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대통령의 죽음이었다. 그 기억들은 왕가 사는 남자 속 장면과 겹쳐 보였다. 유배된 단종은 자신 때문에 측근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죄책감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코너로 몰린 그는 절벽 위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려는 순간 그의 손을 붙잡는 누군가. 마을 촌장 어몽도에 의해 단종의 목숨은 가까스로 구해진다. 살아남은 단종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 덕에 마을의 삶은 조금씩 나아진다. 단종의 곁에는 그를 지키는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가 떨어질 때 손을 잡아줄 단 한 명만 있었어도 그는 살았을 텐데. 비극적으로 백성을 지켜낸 단종의 삶은 오래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용모죄로 사형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그는 어몽도에 의한 존엄사를 선택한다. 그리고 역적들에 의해서가 아닌 울부짖는 백성들에 의해 그의 마지막은 지켜질 수 있었다. 그 장면은 대통령 국민장에서 통곡하는 국민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우리는 재현된 영화를 통해 비극적인 역사의 반복을 지켜본다. 영화를 통해 지키고 싶은 걸 끝내 지켜내지 못한 역사의 반복과 반목들은 지겹도록 보았다. 이제는 지키고 싶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역사의 재현을 보고 싶은데 하지만 그 희망 바람일 뿐 막연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왜일까? 네, 잘 읽었습니다.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그냥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그 부엉이 바위가 어렸을 때지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막 붉은 헤드라인이 계속 이제 YTN이나 이런데 연합뉴스 계속 나오고 있고 그때 장면과 이 영화에서 단종이 이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할 때 그 바위 위에서의 모습이 뭔가 되게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과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혀 그렇게 재현을 못했을 텐데 왜냐하면 단종이 목숨 끊으려 했다고 했던 그 역사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목숨 끊으려고 했지만 그 살아남았다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역사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도 지금 피터가 열심히 찾아봐 주시고 계시지만 기억에 그냥 그 제가 영월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낭떠러지에서 계속 그 앞을 계속 그냥 바라봤다. 그런 얘기는 있어요. 네,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음. 그래서 딱 거기 서보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띄워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조 감독님 말씀처럼 제작진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인터뷰에서 밝히진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밝혀지면은 또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관객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장 했을 때의 그 장면도 엄청 대규모로 했잖아요. 막 사람들 울부짖고 막 그 국민장 또 TV로 봤었는데 그 장면과 맞아요. 그 강을 강가에 두고 이제 유배 그 집과 강 넘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단종을 보러 막 뭐 던져주고 뭐 던져주고 그 장면과 또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을 그리고 끝내 그 단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과 되게 이어서 볼 수 있구나. 근데 그 신기한 게 단종의 이 서사는 더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더 현재랑 가까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일인 거고 그런데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는 지켜낼 수 없음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써보자 하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키워드를 찾아내기가 이 영화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에세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진짜 꺼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딱 이 노무현이라는 그 키워드가 딱 떠오르고 나서는 이렇게 딱 글을 쓰는 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거일이나 아니면 그 장례식에 대한 그 날짜를 언급한 거는 좀 잊지 말자는 생각으로 좀 왜냐하면 이걸 검색했을 때 알았거든요. 2009년 이 당시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일부러 쓰게 되었어요. 네. 약간 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쓴 적 있지 않아요? 아, 네, 그 있어요. 서쪽만요 할 때 그죠. 뭔가 약간 부채감이 있으신가요? 부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왜냐면은 또 그 보수 성향이 짙은 출신이시기도 하고 오해를 했었으니까 네. 그거에 더 부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뭐라 그래야지? 저는 부모님이 진보 성향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맞는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부채감 같은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냥 안타까운 일 정도였는데 도 감독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풀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왜냐하면 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친구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반친구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 욕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 의견에 따라가잖아. 아, 그 사람은 그죠. 다수가 별로라고 하니까 이 사람 별로인 사람인가 보다. 근데 알고 봤을 때 이 사람 1대1로 이렇게 맞췄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이 사람을 평가했다는 그 그치. 사실에. 근데 또 근데 이 대통령은 또 돌아가셨잖아요. 스스로 목숨 끊고. 그거에 대한 좀 충격이 저는 크면서 이제 성인 되고 크면서 이제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체도 보게 그때 딱 대학생이셨나요? 네. 딱 대학생 때도. 그리고 뭔가 그때 딱 그러네. 그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가지 않으셨죠? 네, 맞아요. 다른 데로 오면서 또 아니요. 고향에서 고향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뭔가 왜 근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오해가 풀리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풀리는 과정? 좀 찾아보고 그랬던 그쵸. 거예요? 찾아봤죠. 찾아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네. 그리고 딱 군대 갔을 때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서 완전 그 사람의 실체를 이제 알게 아이고. 되고 많은 것들이 네. 바뀌었지. 그리고 동시에 전역하자마자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이제 영화 현장에 경험해 보겠다고 갔는데 이명박에 대해서 엄청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대구에 살 때는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욕한 사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잘하는 없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이었을 네, 일 잘하고 뭐 텐데. 경제 대통령. 우리나라 살린다. 맞아요. 근데 서울에 왔을 때 완전 반대로 사람들이 또 막 그리고 영화계는 또 엄청 네. 좌파니까. 그렇지. 그때 딱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네. 딱 두 가지를 경험했고 그러면 내가 딱 중심을 잡아서 사람들 좀 파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좀 찾아보고 뭐 영화도 그때 많이 쏟아졌잖아요. 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막 녹조 뭐 이런 것도 막 그 다큐로 또 녹조라떼. 진짜 추억이다. 오랜만에. 저럴 때. 그거랑 4대강 네. 저럴 때. 퍼스널 콜라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지.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박근혜 경험했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암흑기였다. 최악의 상 그때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세월호 터졌잖아요. 그때도 네. 맞아. 너무 충격적이었고. 내가 뭔가 나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좀 충격이었을 것 같다. 올라왔는데 다들 다른 내가 세상이. 충격이었어 진짜 쌍욕을 했다니까요. 내가 있었던 데선 다 그 사람들 옹호하고 좋아했는데 너무 반대로 딱 들리니까 완전 세상이 내 가치관이 진짜 모두 막 흔들리고 그렇다.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민희가 정덕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정덕이 된 거예요. 정치 덕후. 막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났을 때 나온 그 후보들에 대한 자서전 다 읽어봤어요. 진짜요? 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뭔가 속는다 되나? 하여튼 그쵸. 뭔가 좀 나만의 시선을 가지고 싶은 마음인 거겠죠. 사람을 좀 잘 알아보고 싶은 마음. 근데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다, 그죠? 그렇죠. 반대쪽에서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 두. 근데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라는 게 맞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도 감독님이 그 지역에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신념이 진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시선을 가질 기회조차도 사실 생기지 않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내가 진짜 똑바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생각을 좀.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옳다고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그 그거를 신념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쉽지 쉽지 일이에요. 않죠. 오히려 내 신념을 강요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근데 나 잘못 생각했던 건가?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진짜 사실로 밝혀져서 그게 틀린 거라고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아닐 거야 막 이렇게 뭐 언론이 막 조작한 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 극단은. 그죠. 맞아. 제 친구들은 아직 반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정치 얘기하지 말아요. 정치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하죠. 그런갑다. 딴 세상. 일단 뭐 정답은 없지만 그쵸, 내가 맞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맞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약간 자유는 줘야 되고 그것도 내가 또 찾아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뭐 그 사람들이 그거 지지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저도 조금 놀라웠던 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왕사남이랑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마지막이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저조차도 아예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아예 생각 안 했어.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가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게 뭐 하셨던 의도 안 하셨던 그래도 그 과거의 일들을 조금 다시 꺼내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 잊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비슷한 결로 저희 그 조연철 감독 너와나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제가 그걸 안 봤거든요. 시나리오 봤을 때 근데 시나리오가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드러나 있진 않아요. 네, 이었는데 저는 그냥 완전 간단하게 무슨 그 남성 감독이 여성 퀴어 청소년 그냥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안 볼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저도 저는 누가 봐도 수학여행이면 약간 세월호를 떠올릴 법도 한데 저는 세월호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근데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너 하나가 나왔을 때 그 영화 진짜 좋았고 막상 보니까 그리고 그 세월호 얘기를 다시 꺼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연철 감독한테. 그래서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좀 놀랬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맞네 하면서.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더 나쁜 일은 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왕사남에 대해서 좀 다른 면모를 봤다. 이 글로 인해서. 아주 정치 팟캐스트 되겠어요. 이러다가 영화랑 접목시켜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뭔가 우리 어떻게 우리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노란 딱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보수 분들한테 테러 당해가지고 댓글 테러 당해. 노무야? 뭐 노무야? 근데 뭔가 진짜 리더 이렇게 좋은 리더가 있고 내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 노사모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화의 그 마을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떠올랐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떠올랐던 게 이건 약간 억지 끼워 맞춘 거일 수도 있는데 어디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얘기한 바로 듣는데 그 어몽도 아들이 그 곤장 맞잖아요. 맞았을 때 그 단종이 와가지고 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대결하잖아요. 기싸움을 하다가 내가 좋아했던 연출 하다가 어몽도가 아이고 애 죽는다고 제발 그 개를 말려야 되는데 그가 그 저기 누구지 저기 한 명을 말려야 되는데 이제 힘 없는 단종한테 제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힘없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약간 권력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전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날
그 윤석열이 아니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바로 방 빼라 그랬어. 너 나가? 너 나가. 근데 윤석열이 됐을 때는 약간 준비할 시간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원래부터 그렇지. 네. 문재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근데 바로 방 빼라고 하고 막 되게 차갑게 막 굴더라고요. 그건 근데 그냥 도 감독님이 느낀 거.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 그러니까 권력이란 게 참 있을 때 달리 없어지면 엄청 거지. 초라하구나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승자 독식이지 뭐. 그 도망가는 장면도 약간 되게 마음이 아팠고. 거의 정치 전문가시네. 모든 장면을 정치와 이렇게 연관이 되네요. 신기하다. 그래요? 나만 전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런 건. 심지어 문제는 진짜 그냥 상상도 문제는 끼워 맞추고 솔직히 끼워 맞추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단종이 실제로 죽임을 안 당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쿠데타가 안 일어났으면 뭐 더 좋은 왕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완전 미지에. 근데 이제 마음이 가니까 불쌍하긴 하죠.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도 좋아했다고 그쵸. 하니까. 그만큼 정통성 있는 그 저기 왕이었고. 정통성에 또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삼촌 화났다. 나도 아들인데 나도 아들인데 내가 첫째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왕 못해가지고 억울해 죽겠네. 조카를 죽이고 쟤만 없어도. 근데 저는 그 단종보다는 저는 어무도가 진짜 리더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촌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막 그 자기 유배지를 자기 지역으로 하려고 막 하잖아요. 완전 영업 제대로 뛰셨잖아. 안재홍 씨랑 라이벌로. 그래 그것도 너무 감초였어요. 맞아. 특별 출연인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을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더 높은 사람한테 막 굽실거리거나 마을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고 그리고 뭐 그 단종이랑 막 거래는 아니지만 어떤 부탁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가 지금 이끌고 있는 어떤 집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몽도의 모습이 진짜 리더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진짜 그 처음에 피터가 했던 그 리더에 대한 얘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약간 저도 우리가 이렇게 에세이 그 모임 하기 전에는 이 영화에서 사실 리더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왜냐면 나도 그만큼 리더 상에 대해서 좀 실망을 좀 너무 많이 중간중간 했어서 과연 저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가 있더라도 막상 통치하게 되고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 내가 원하는 상으로는 가지 않게 되니까 모든 이해관계를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리더의 마치 팬처럼 이렇게 맹신하게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 뭐 연예인 좋아하는 것까지는 해봤어도 정치인을 누군가를 막 엄청 지지하고 따르고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게 약간 왕을 따르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잖아요. 좀 신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에 약간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명을 받아서 이 사람을 더 따르잖아요. 막 그리고 막 충신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신기해요. 누군가를 진짜 막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따른다?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매력 있거나 진짜 리더 같아서 따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리더가 됨으로써 나한테 얻는 게 그걸 계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권력을 나눠받기 위해서. 사실 맞아. 그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다른 마을에 어떤 사람 유배로 왔는데 막 잘 됐잖아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그런 이 계산적인 관계에서도 맞아, 시작한 맞아. 것도 있긴 하죠. 이 마을 자체도. 근데 그게 되게 혼재돼 있어가지고 그 순수함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도 막 그 전환길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진짜 윤석열 위한 건가 아니면 아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걸 좀 생각. 전환길 얘기 빼야 되나? 아니야.
어때? 우리 테러 당하면은 도감독님 때문이야. 이렇게 정치 캐스터 근데 가는 이렇게 거야, 변방에 채널까지 테러해 주는 건 우리 유명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럼요. 저희 악플도 받기로 했잖아. 맞아.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맞아. 하여튼 네. 그래서 근데 이 영화 생각보다 할 얘기가 되게 은근히 있었다. 맞아. 은근히 있었다. 뭐 진짜. 극장 중요성도 얘기해보고 네. 우리 더 정치적인 것도 얘기해보고 좋은 것 같아. 맞습니다. 네. 또 그 도감독님 글에 대해서도 궁금한 도감독님 더 하고 싶었던 얘기 있을까요? 아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은 왕가 사는 남자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다음 영화는 다음 에피소드 그냥 기다려주세요. 못 정했답니다. 네, 못 정했답니다 사실. 네, 그럼 저희 다음에도 아주 흥미로운 영화로 다시 완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